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와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세균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끝없는 전쟁, 항생제 군비 경쟁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때 인류의 기적의 약이라고 불렸던 항생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은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무기 없던 시대입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야 가볍게 넘어갈 찰과상 아니면 흔한 폐렴 같은 병도 그 당시엔 말 그대로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세균 때문에 정말 사소한 상처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인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바로 마법의 탄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딱 특정 병균만 골라서 공격하는 그런 화학물질을 꿈꿨던 거예요. 1910년에 파울 에를리히가 무려 606번의 실험 끝에 매독 치료제 살바르산을 개발하면서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의 실험실에서 정말 운명적인 우연한 발견이 이 모든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걸 발견하고 여기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게 시작된 인류의 반격. 드디어 두 번째 장에서 기적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플레밍의 이 우연한 발견은요, 플로리와 체인이라는 과학자들을 만나면서 대량 생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 그 끔찍한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페니실린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던 거죠. 인류가 처음으로 우리도 감염병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된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에 기적의 약이라니? 이 한마디에 페니실린이 가져온 희망과 그 혁명적인 힘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운명에 맡겨야 했던 치명적인 감염들을 드디어 치료 가능한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요.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장, 끝나지 않는 군비 경쟁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만드니까 적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방패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항생제 내성이에요. 세균이 약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항생제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세균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요. 인류와 세균의 그 쫓고 쫓기는 전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940년대에 우리가 페니실린을 내놓으니까 곧바로 페니실린의 끄떡도 안 하는 포도상구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60년대에 더 강력한 메티실린을 개발했더니 이번엔 그 유명한 슈퍼박테리아 MRSA가 등장해서 병원을 공포에 떨게 했죠. 80년대에는 최후의 보루라고 불렸던 반코마이신마저 뚫렸고요. 지금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카바페넨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나긴 군비 경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전투 중 하나가 바로 이 반코마이신과 MRSA의 대결이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방어선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에도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버린 슈퍼버그의 정면 승부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법의 탄환, 그 너머. 기존의 전략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겁니다. 이 기나긴 전쟁이 낳은 최종 보스 같은 존재가 바로 슈퍼박테리아, 즉 다제 내성균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항생제 공격을 다 견뎌내고 이제는 우리의 거의 모든 무기에 내성을 갖게 된 그야말로 전쟁 베테랑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교착 상태에서 인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전혀 다른 두 가지 전략이 등장하죠. 첫 번째 전략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바로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라. 세균이 내성을 키우면 우린 그보다 더 강력하고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찍어 누르면 된다. 기존의 군비 경쟁을 계속 이어가자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전략은요. 전쟁의 판을 아예 뒤집어 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새를 강화하라. 외부에서 새로운 화학 무기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의 군대, 그러니까 적혈구를 무장시켜서 면역 시스템이라는 내부의 요새를 튼튼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그 무기가 뭐냐고요? 바로 산소라는 겁니다. 5세대 항생제가 산소라니 정말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결국 이 두 전략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의 다음 전쟁터는 과연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논쟁의 핵심, 이제 좀 명확해지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에서 화학 무기를 빌려와서 이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예 관점을 바꿔서 우리 몸 자체를 최종 병기로 만들어야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다음 승리를 안겨줄 그 무기, 과연 최첨단 실험실에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미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